뭐 오피스텔, 빌라, 지식산업센터, 뭐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안 오른 게 없는 상황.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지금 약간씩 양극화,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차별화가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도 그렇고 전국이 다 불장이었던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은. 네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올라가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모든 네. 곳이 불장이었다라고 하면 네. 그 시기가 조금씩 빠지는 상황이 올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반영이 되고 또 심리가 죽고 또 수요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순간은 천천히 침체장 뭐 네. 또는 하락장 이런 걸로 언젠가는 접어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1년 전만 하더라도 침체장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쵸. 네, 그때는 이거 올리면 아무도 안 봤어요. 그리고. 네, 그렇죠. 네. 재미없는 얘기고 당장 나한테 쳐야지는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 요즘 들어서 침체장의 신호는 뭔가요? 침체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등 기타 등등 정말 많은 네.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약간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원래 그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게 최근 기사인데 11월 통계 보면은 단독과 빌라까지도 지금 올라서 네. 다 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주택값, 아파트 가격 아니고요. 그냥 네. 주택 전체 네. 퉁쳐서도 평균 9억 원이 넘어섰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보면 12억이 넘어섰으니까 네. 뭐 단독 빌라 이제 상대적으로 빌라가 좀 오르진 못했지만 네. 결국 서울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은 생돈 9억이 있어야 되는 상황. 대출도 안 되니까. 네. 뭐 이런 거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거죠. 이렇게도 네.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역대급 상황에서 뉴스 한번 보여주세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런 역대급 분위기 안에서도 이런 게 잡힌다는 거예요. 향후 집값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1년 6개월 만에 가장 늘어났다. 그런 거예요. 진짜 부동산 시장이 시계제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저는 이게 옛날에 시계제로 이렇게 하면 뭐 시계 얘기인가 이러는데 왜 앞이 안 보인다 네. 이런 얘기더라고요. 여기 죄송해요. 여기 시계제로.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줄 알았는데 하여튼 앞이 안 보여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요? 원래 많은 분들이 금액대를 보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사실 금액대 가격이 오를 때 보면은요. 금액의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리가 한번 불붙으면 그게 9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금액대를 가지고 이거니까 이제 끝났어라든지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결국은 어떤 가격이 치고 올라가면 그 상대적인 대체제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하면서 그 가운데 대체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네. 거기서 기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파트 가격 얼마 뭐 또는 뭐 단독주택 가격 얼마 경기도 가격 얼마 너무 이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금액대랑 상관없이 가격이 서로 불균형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네. 그 불균형한 대상이 상승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금액대와 관계없이 가격이 불균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로 예.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거를 봤는데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사례는 아니고 약 올해 초 같은 사례였었거든요. 네. 경기도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가 이제 34평형이니까. 그죠. 예, 이제 85 기준으로 네.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었어요. 네. 근데 중형 아파트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동안 또 그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있는 중형 아파트는 10억대인데 네. 중대형 아파트가 그거보다 낮은 9억 5천이라든지 또는 10억 뭐 2천이라든지 네. 뭔지는 몰라도 이거는 중대형이 상식에서 더 비싸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균형 상태가 깨져버린 상태잖아요. 네네. 결국 그 아파트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생각과 비교해서 너무 과도하게 어떤 한쪽이 치고 갔기 때문에 균형 네. 상태가 깨졌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파트들이 올 하반기 와서 들여다보니까 네. 다시
치고 올라가서 뭐 12억, 13억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결국 이런 불균형 상태가 아하.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가격의 하극상이 일어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소나타가 아무리 비싸도 그랜저보단 싸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죠? 네. 똑같은 배기량이라 그래도 네. 그랜저보단 소나타 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소나타가 그랜저를 넘어갔어. 네. 그러면은 소나타가 비싸든지 그랜저가 싸든지 둘 중 하나일 테니까 네. 거기서 어떤 차익의 기회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네. 어디가 좋다더라라고 하면 그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쫓아 들어가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 그게 잘못하면 시기가 조금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네. 추격 매수가 되잖아요. 네. 말 그대로 비싼 가격으로 줍는 거가 돼버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표현을 하실 때 소나타와 그랜저 네. 당연히 소나타가 그랜저 가격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그랜저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동차 가격의 기본적인 균형점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수요가 왜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네네. 이제 여기서 오히려 불균형 상태에 일어난 물건 대상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네. 어느 지역이 오른다가 아니라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죠. 네, 다 올랐기 때문에 네. 다 오른 대상 또는 그동안 그를 보면서 또는 그 사이에서 껴있는 수많은 대상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비교해서 불균형하게 지금 그 균형점이 예전과 달리 깨져버린 것들 네. 그런 것들에서 기회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빌라가 요즘 오른다는 네네. 얘기도 거기 있고 아파트들이 얼마 전까지 올랐던 것도 네네. 상대적인 불균형 상태였기 때문에 올랐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역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보면은 근데 지역이라고 해도 서울도 다 올랐고 서울 안에 있는 건 일단 다 올랐어요. 서울은.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조선비즈 기사인데 5억 넘은 지 7개월 만에 좀 약간 한 달 정도 거짓말 보태면은 반년 만에 경기 아파트 값이 1억씩 더 올랐어요. 반년 만에. 네. 그렇죠. 7개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래서 5억 한 달 만에 아니 6개월 만에 지금 반년 만에 이렇게 된 건데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보면은 경기도도 지금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뭔가 그 가격의 불균형이라는 게 네. 남아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찾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예전보다 찾기 힘들어졌다. 예,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이 움직일 네네. 때 예를 들어 그동안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명이 올랐다, 과천이 올랐다. 네. 그러면 그 옆에 수원이나 뭐 아니면 용인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네네. 이제는 지금 되게 많은 지역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이 다 올라버리니까 네. 다른 지역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 동두천도 엄청 올랐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 안에서도 분명히 불균형한 상품들 네. 또는 내가 이제 이거는 여기는 아닐 거야. 이 대상물은 아닐 거라고 했던 것에서 네. 분명히 불균형 상태가 남아 있고요. 불균형 상태가 남아 있다. 네. 그 대상을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상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하라 사막에 10년에 한 번씩 비 온다면서요. 네. 그 갔다가 꽃밭인 줄 알고 갔다가 이거 사하라 사막에 10년에 한 번 비 와가지고 그런 상황일까봐 네. 걱정되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네.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느껴지시겠지만 네네. 불균형한 물건들을 찾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타겟팅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보면 될까요? 뭐 지금 근데 저는 일단 네. 저도 제가 한 20년 전, 한 15년 전 그때 이제 한 번 또 투자에 실패를 하고 네. 되게 뭐 자금적인 부분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랬을 네. 때 마음은 서울인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결국은 경기도를 봐야 되잖아요. 마음은 압구정연대죠. 네, 뭐 하지만 퉁쳐서 서울.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는데 사실상 이제 경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네네. 근데 경기도도 제가 좋아하는 지역과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지역에서는 분명히 물건이 안 보인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 같이 모여서 뭐 그때도 스터디하고 그랬었는데 네네네네. 그분들이 다 이제는 아닌가 보다라고 딱 이렇게 그 털고 나가는 그 시점에 네.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를 못하는 상황에서 포기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지역을 포기하자. 지역을 일단 포기하자. 네, 지역을 포기하자. 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타겟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 목적은 원래 수익이었으니까. 네네. 제가 좋아하는 곳에 살겠다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또 타겟팅을 했고 타겟팅을 해서 평상시는 쳐다보지 않았던 지역들을 또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저랑 비슷한 분들이 그 지역을 안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똑같은 뭐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했던 중형과 중대형 얘기했고 중형 그다음에 아파트와 아파트를 얘기했고 네. 또 심지어는 뭐 실제 제 사례인데요. 지역주택 조합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 그죠. 싫어하죠. 네. 네. 그거 뭐 기다려서 진행됐는데 추가 분담금 막 7억씩 나오고 막 이런다고. 네. 그리고 원수한테 권유한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전 쳐다도 안 봤던 물건인데 네. 하필이면 그 물건이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네. 이 물건이 이미 분양이 끝난 물건인데 지역주택 조합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안 오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미 분양까지 다 됐는데. 네,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 그 지역이 별로 좋지 않다는 편견, 그 상황에서 그 물건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봤으니까 일단 경쟁률이 그거를 쳐다보고 좋은 것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그 물건이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 물건으로 되게 큰 수익을 봤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와 같은 프로세스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내가 좋아하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균형한 상태를 찾는다라고 네. 하는 관점으로 단계별로 조금 더 미시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물건들 그다음에 대상 지역이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12시 15분인데요. 지금 현재 네. 2021년 12월 2일 12시 15분 부룡님이 생각하는 가격의 불균형 네. 여전히 남아있는 곳 어떤 뭐 그게 뭐 그런 형태든 네. 뭐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뭐 얘기하신 지주택이든 뭐 네. 뭐가 됐건 네네. 형태든 네. 아니면 지역적으로 뭐 어디 뭐 남양주건 어디건 네. 그거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이요. 지역이든 형태건 뭐 그 불균형이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있을까요? 딱 어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타겟팅해서 분석해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냥 준비해온 오늘 도표 네네. 그걸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해왔던 도표는요. 일단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절대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네. 자, 일단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요. 아파트 KB 부동산 현황에서 찾는 그동안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거든요. 아, 변동률. 네, 맨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예, 10월까지 KB 국민은행 네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게 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왼쪽에 있는 부분이 현재 네.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그 이전의 상황이에요. 작년 상황이라는 네네. 거예요. 그 이전의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적은 게 기억났어요. 네네. 왼쪽에 있는 거는 2021년, 네. 오른쪽에 있는 건 2020년. 네네. 그러니까 1년 전 모습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은 1등부터 5등까지가 오산, 연수구, 동두천, 시흥, 안성이라고 나올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이 대상 지역 있죠. 네. 이 대상 지역이 바로 1년 전에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오른쪽 도표로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1등이 33등에 있고 네. 2등이 19등. 네. 뭐 동두천은 완전 마이너스였어요. 네. 하락장. 꼴등이었죠.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니까. 네네.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에 1, 2, 3, 4, 5등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다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네네. 영통, 김포, 수지, 남양주, 고양 그러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붙어 있는 굉장히 선호 지역이었었다는 거죠. 네임드네요. 네임드 네. 도시들. 네, 그렇죠. 쉽게 네네. 말하면 네임드였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임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네임드 지역과의 불균형 상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나름대로의 뭐 수원과 동두천의 어떤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을 텐데 네. 갑자기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누구는 이제 거기 수원, 영통, 김포, 수지 막 치고 들어갔던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로 그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승세가 적었던 뭐 오산이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이런 동네가 상승세가 적었잖아요. 네네. 이런 동네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2021년에 상승세 1위부터 5위까지가 나온 거라는 아하.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높았던 지역과 낮았던 지역들이 그렇게 막 변동폭이 있었는데 그거의 핵심 요인은 상대적으로 균형이 많이 깨진 동네를 찾아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균형이 많이 깨진 동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1, 2, 3, 4, 5등을 제외하고 네. 지금 보면 아직도 안 오른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안 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42등, 왼쪽에 42등 이천 같은 경우가 네. 별로 안 올랐잖아요. 과거에도 44등이었는데 지금은 42등. 예, 그런데 지금 KB 시세를 보게 되면 네. KB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아하. 네. 그다음에 이천 밑에 있는 파주 같은 경우도 파주도 순위가 낮았었어요. 네. 25위였고 네. 지금 43위니까 엄청 낮은 순위였는데.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동네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제가 어느 동네를 딱 찍는다고 하게 되면 너무 극단적으로 제 성향에 맞게 찍을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뭐 나름대로 만든 거긴 하지만 KB 부동산 현황의 그 가격 변동률을 가지고 만든 것 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아, 그동안 네임드에 관심이 있어서 갖고 거기가 많이 올랐어. 네. 그 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이 안 오른 곳이 어딘가를 찾다 보니까 글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네가 지금 현재 2021년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면 작년에 오른 곳, 올해 오른 곳,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덜 오른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지역으로 분명히 사람들은 찾아 들어갈 것이다. 이거를 쫓아가지 마라.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되면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요걸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산, 연수, 동두천, 시흥, 안성을 쫓아갈 수 있는데 이걸 쫓아가지 말고 이게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한 지역을 좀 살펴보는 게 낫겠다.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현재도 아직 이제 진행 흐름이지만 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 이천이라든지 뭐 그 밖에 뭐 다른 지역들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런 쪽에서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또 그 지역에서도 이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한 몇 군데를 찾았어요. 네, 몇 군데를 찾았어요. 네, 몇 군데를 네. 찾았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몇 군데를 찾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어디를 들어갈 거냐. 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신축을 가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네. 예. 그럼 또 신축, 또 신축에서 구축, 뭐 또는 그 지역에 또 재개발이 있으면 또 재개발. 네. 아니면 또 그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재개발과 관련된 빌라라든지 아, 서울에서 진행된 상황이 거기서도 진행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것을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전문가들한테 의존하시는 모습인데 네. 사실상 알고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들은 결국 사람들은 저평가된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네. 또는 거의 대부분은 쫓아 들어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걸 네. 먼저 찾는 그런 과정으로 움직이셔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시장 상황이 시장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뭐 저번 주 뭐 이번 달은 제가 잘 못 봤거든요. 네. 바빠가지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 표만 본다면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럼 뭐 내가 연수구 이게 신축이 올랐다면 가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네네. 그러면 뭐 연수구에 구축이 아직 안 올랐으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또 하나의 이제 네. 그 신축이 요거 상승률을 만든 거라면 네, 원리가 있으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신축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신축이 올랐으면 당연히 그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동네에 실수요자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그 동네 실수요자들은 그 동네를 벗어나기보다는 그 동네에 있는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또는 그 동네가 아까 연수구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옆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발생돼서 자연스럽게 동선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 동선을 먼저 찾는 게임, 불균형을 찾아서 네네. 그런 게임이 상승장의 사실 투자 게임이죠. 아까 저 뉴스에서 나온 거는 침체장을 좀 걱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상승장의 투자 전략과 네. 그러니까 하락장 말고 네. 침체장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기는 장.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가격에 갇혀 있는 장에서 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거를 갖다가
아까 제가 불균형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불균형 불균형을 찾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결국에는 이거를 갖다 또 역용하게 되면 상승장은 뭐 갭을 뭐 A급이 올리고 B급이 따라붙는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라고 하는 장세를 이용한 투자 게임이잖아요. 네네. 근데 침체장은 말 그대로 둘 다 잠잠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죠. 내가 만든다. 갭을 강제로 벌리든지 네. 갭을 강제로 낮추든지 이런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고요. 네네. 그러면서 침체장 때 가장 유행하는 투자 기술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경매 투자가 가장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죠. 경매 투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상승장 초기에 10억이었 그러니까 5억이었던 게 이제 10억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그 장에 침체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8, 9억대로 떨어졌다. 5억이 12억이 됐다. 네.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뭐 한 10억대가 됐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장에서 어차피 이 가격대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떠나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투자 기술은 상승장의 투자 기술밖에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승장의 투자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침체장 또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과 그 적응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때부터는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으로 계속 얘를 한 7, 8년 간다. 그러면 재미없는 장이 되니까 떠난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 장을 강제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네. 그게 대표적인 게 경매 투자라는 거예요. 경매 투자. 네. 그래서 항상 침체장 때는 네. 경매 투자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은 뭐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지금 투자를 못한 애 만에 이렇게 떠들고 뭐 속상해하고 또는 할 데가 없다고 그러기보다는 네. 그러면은 경매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하시고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게 침체장이 온다는 거에 또 다른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12억까지 양도세를 완화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팔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지금처럼 뭐 과거에는 주식 작전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대주주나 이제 갖고 있는 사람 못 팔게 묶은 다음에 네. 물량을 줄이고 그냥 가격 탕탕탕 치면서 거래량 없이 점상으로 가잖아요. 네. 지금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풀어준다는 거죠. 이제 파는 거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도세 완화가 되면은 이제 네.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고.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침체장이 계속 이제는 좀 오지 않을까. 특히 뭐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지금 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주택자들이 비과세 12억까지 일단 비과세가 합의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심한 표현으로 막말로 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쉬울 게 없는 상황?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조금 그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비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1주택자이다 보니까. 네. 그럼 이분들은 거주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특별한 니즈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이지만 12억이 됐다. 가격이 12억이 됐다. 네. 그래서 내 물건은 계속 비과세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11억이 되고 10억이 된다 한들 네. 내가 거주를 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그 물건들을 던져봤자 결국 뭐 전세를 가거나 또 사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가 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네. 볼 때는 이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큰 뭐 계정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네. 사실상 1주택자들한테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거겠지만 네. 갈아타기 예를 들어 또 침체장이 온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갈아타기도 안 하겠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이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1주택자 네. 비과세로는 네, 나올 가능성이 없고 네. 더더구나 3월 달에 대선이 있다.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의 나름대로 지론들이 있으니 네. 그 지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결정하자. 아직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더 기다리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는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봐요. 1주택 비과세는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오히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인데 네네. 뭐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일반과세 뭐 약간 좀 완화 이런 얘기가 며칠 동안 나왔다가 요즘에 지금 그거 캔슬됐죠. 없던 얘기가 됐잖아요. 없던 얘기가 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좋다가 말았는데 사실 저는 그거 나오면 지금 팔고 싶은 다주택자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네. 그 오히려 가격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또 그 상황을 보면서 네.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일반인들도 되게 두려워하는 그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네네. 또 그것들 안 한다고 하시니 오히려 아하.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사라져 버렸고 네. 지금 이 현상은 제가 볼 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